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5일, 4월 달도 딱 반이 갔네요. 근데 왜 이렇게 춥죠? 네. 파우시황, 수요일에, 죄송합니다. 화요일에 파우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끝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물론, 나스닥이나 다우나 S&P나 모두 다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이지만 음봉입니다. 아침에 시작보다는 경계감이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딱 어디서 마감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저항대 들어오는 요 첫 초입들, 그러즉 17,000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빨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들은 아직은 경계감이 좀 있다. 아래쪽에서 매물대를 인식하고 있다. 17,200도 못 들어오네. 지난번 3월 달 이제 저가 때 여기를 못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는 경계감이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하루 속임수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쭉 올라와서 약한 17,500선 이제 중심적으로 요 저항대 부분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가 시작일지 여기가 단기 반등이나 단기 저항이 끝일지 일단 살짝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 나는 매우 유연하다 유연이라고 쓰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변덕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차이겠죠. 근데 유연하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뭐 품목별 관세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또 제약 이런 쪽들 얘기했었고 자동차 부품 얘기를 하네요. 자동차 부품도 이거 지금 그대로 들어갔을 때 국내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타격들이 크다. 몰랐어요? 네. 아무튼 다 알면 그러면서 이게 또 변화가 또 바꿀 뭐 지원책 쪽으로 바뀝니다. 지원이라고 관세 때리고 지원을 한다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런 속이 느낌이 들죠. 이런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 쪽에서 그러면 자국 기업들은 약간 뭐 지원을 하면서 정책적인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럼 열심히 미국이 구조조정하면서 부채를 많이 재정 깎겠다라고 하는데 재정 적자는 왜 더 늘어났을까요? 제대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아무튼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 쪽에서는 억울하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중기 저항권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들어와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단 어, 저항에 대한 모습들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겠다. 즉 한 17,500선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때 하락했었을 때 너무 급하게 끌려 내려가서 정신 못 차렸던 것들 그리고 지금은 한숨 돌릴 때는 이런 변동성 시대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중기 저항 때 들어와라 기다렸던 거 좀 때려줄게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여기와 연결시키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코스피는 한 2,480부터 한 2,500 정도쯤까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와라. 일단은 좀 숨 돌릴 거 돌리고 보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달러는 강세로 못 가고 있네요. 99.4. 지금 100대가 이탈해서 제대로 못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게 왜 이러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다 아시겠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 쪽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어디였나 예 몰락하는 제국이 마지막 발악 과정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참 무서운 얘기긴 하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막 주연 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약간 좌충우돌을 하는데 그에 대응하는 중국은 제가 뭐 중국을 중국바 전혀 아닙니다. 네. 어, 제주도 가서 중국인들 하는 거 보면 짜증나긴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하는 전략은 미국에 맞서서 물론 관세도 올리긴 올렸지만은 비관세 장벽들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같아요. 빅토리부터 또 이제 영화 수입 제한 뭐 물론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거차이죠. 그래서 미국 중국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불매 운동 막 조장하고 있고 게다가 또 미국 가지 마라. 지금 미국 나는 비자 거의 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학 비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딱 공돌이를 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한판 해보자. 조금 더 대응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더 잘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 미국은 주주국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모진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좀 어설픈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쪽이 나와서 과연 누가 더 타격을 입을까? 좀 복잡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둘이 으르렁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누가 더 타격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엔 누가 손들지. 그래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 보게 되면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일기 때는 물론 주변이 자기 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 고독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은 몰아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조금 좀 보는 게 그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또 약간 다이나믹하고 예 좀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좀 우리나라 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는요. 네. 원화도 1,420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100대 내려왔었으면 한국의 원화는 1,400원 초반이나 1,400원 밑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 143엔 많이 엔화 강세로 진행됩니다. 조금 145 밑으로 나오다 보니까 긴장은 일단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140엔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극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10년물 국채금리 드디어 이제 빠집니다. 다시 원상 복귀 제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4%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버티고 있고요. 가스가 좀 낙폭이 크네요. 일단 지금 비수기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건 또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금보다 은이 강합니다. 금은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금이 레벨업하고 고점에서 막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은이 좀 튈 자리긴 한데 이거 나오는 것 같고 불이 3%대 달러 약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가 좀 더 큰 원자재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도 계속 또 부각을 받는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고물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 뭐 관세 관련돼서 전자제품 또 반도체 별도 관세 시행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일단 찬물을 끼얹어 줬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라는 쪽들인데 보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요 원로 연준 의사가 한 얘기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두 가지 경로를 얘기했어요. 일단 관세율이 25%를 장기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5%대 와 엄청나네요. 예. 나올 수 있고 실업률도 5% 기록할 수 있고 경기 침체된 위협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관세율이 10%대로 그냥 보편관세 쪽으로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3%대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보게 되면 이게 하향하면서 경제적 위협까지 들어온다. 연준은 2번 시나리오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뒤틀림을 약간 비껴나가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이런 상황들이죠. 연준도 자꾸 금리 내리라 하지 마라. 니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대안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어, 조금 이런 내용들도 생각하고 있구나. 연준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죠. 당장 보세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런데 어떻게 소비 사재기 하고 있고 코로나입니까 지금이? 네 이런 식으로 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마트에 가서 휴지부터 웬만한 거 다 싸고 이번에 신용카드 금액도 확 올라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겁니까 과연? 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물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행정부가 이런 거 시행을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돌아선다. 당연히 액션이 나오겠죠. 지금부터는 완화된 조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관세가 지금 시작은 명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좀 더 동향들 보고 더 나빠지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또 중요할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들어갈 텐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지표가 돼 버렸어요.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지표들은 관세가 자극돼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약간 충격을 받을 거고 거기다가 행정부가 그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액션들이 바뀌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표는 지금은 굿 is 굿.
bad is bad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한쪽으로 나오고 있고 애플을 도움을 준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네, 병 주고 약 주고 잘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엔비디아는 일단 지금 AI 슈퍼컴퓨터 생산을 미국에서 할 수 있겠다 한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올해 다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면제 정책 일시적이고 관세부가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어, 투자하겠다고 하는데도 주가는 빠져요. 예,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반도체 관련 칩 관련된 종목들 약했고 게다가 또 인텔은 그 매각 관련된 얘기, 칩 관련된 쪽에서 프로그래머블 칩 이거 매각 관련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반등하고 있고 그나마 마이크로는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뭐 아직 저점에서 추세 전환은 못했겠죠. 이런 쪽에서 필반 0.3% 상승이고요. 테슬라가 조금 올라왔네요. 예, 그런 쪽인데 뭐, 뭐 모르겠어요. 테슬라 강세 가기 위해서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긴 한데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GM과 포드 자동차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현대차 기아도 좀 올라오나 그냥 미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니까 몬스텐인가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의견도 바꿨고 그 타겟 프라이스도 목표치도 목표 가격도 낮췄네요.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 한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애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0% 증가했다. 와우 이런 모습들이고 이번 관세 면제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애플이죠. 이런 쪽에서 중국의 팍스콘은 대기 인도 쪽 열심히 끌어올려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중국이 멈췄다는 얘기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관세 전에 안 되겠다. 관세 부과되기 전에 오히려 전세기를 6대인가 띄워가지고 150만 대 가까이를 확 끌어왔대요. 중국에서 지금 관세 전에 미국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달 반치 1.5개월치 재고는 쌓아놨다라고 해서 한숨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업들 공급망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그래서 인도 쪽을 높인다. 그런데 인도도 만만치 않게 지금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올라간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협약이 몇 개월 됐으면은 베트남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멈추고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죽어도 자국 내, 미국 내 생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내 생산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관세 매기는 관세 부담하는 것과 미국 내 생산으로 인해서 그걸 다 올라간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고민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결과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알파벳만 강세였었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관세 이슈에서 방어적인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주가는 뭐 그냥 것처럼 움직이네요. 네,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네요. 알리바바 한 5%대 올라갔고 게다가 한도더 징중닷컴 일단 뭐 결국에는 딥시크 그, 그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하는 쪽들이고 AI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즉 이쪽에 대해서 인텔리전스 애플이 만드는 거랑 비슷한 쪽이죠. 이게 쿼크라고 하는데 이게 알리바바에서 만든 게 사용자가 1억 5천만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 저 중국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심이 AI에 대해서 서슬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던 것들 또 보니까 요건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알리바바가 만든 게 포크 예, 사용자 1억 5천 명 알리바바 그리고 또 바이트 댄스가 만든 게 더블로 두바오 예 두바오 이게 1억 명 딥시크가 7,700만 명 이런 식으로 약간 가성비 높은 AI가 중국 쪽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한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지. 이건 뭐 미국 거 중국 거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쪽으로 나오는 것들 결국은 이것도 AI를 통해서 이런 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저희도 한국도 물론 정책 테마주로 움직였긴 움직였지만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반영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나오고 있구나. 약간 중국의 값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쪽들인데 아쉬운 건
네이버 카카오는 죽어도 안, 예,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거기다가 예, 몇 개 또 작은 종목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예, 또 정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AI랑 뭔가 명확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종목들이죠. 예, 그런 것도 움직이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도 예, 지금 판매했다. 나토한테 어, 어떤 제품을 판매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거 봐라. 예. 약간 지금 북미 쪽과 그리고 또 유럽 쪽이 방위 관련된 쪽에서 방산 관련된 쪽에서 약간 손을 잡았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구나 라는 쪽들이고 두 번째 AI가 결부되는 방산, AI 국방 이쪽들이 연결되고 있구나. 두 가지 사실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AI가 결부되는 소프트웨어와 결부되는 방산 쪽들이 뭐 없을까? 딱 하나가 있는 게 한화 시스템이죠. 그게 있는데 그것도 MSCI 뭐 진입한 뭐 리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한 모습들 이런 것들 일단 눈길이 가고 있다.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좀 강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나우, 인투이트, 워크데이 시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AI 소프트웨어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반도체 칩 면제되다 보니까 약간 하드웨어 쪽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은 강합니다. 그나마 델, HP,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 정도까지 강하고 또 하나 태양광 패널 면제했었죠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 솔라이치, 인페이지 에너지 이런 쪽들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 관세 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큐셀이죠. 예, 일단 영내 진입해 있는데 태양광이 올라올까요? 근데 아마 요거는 그거 또 보셔야죠. 우리 예, 죄송합니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 주자들 얘기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냐? 아마 일단 지금 야당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강화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원자력까지 포함을 시켜주느냐? 원자력도 카테고리 넣어주냐? 이거 가지고도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간다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따른 이제 주가 흐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눈여겨봐야 되겠다. 안쪽들이고 게다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가지고 그동안에 경과된 결과가 살짝 한두 번 나왔거든요. 별로였습니다. 예, 별로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실패라고 하다 보니까 일라이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노브노 디스크 오히려 올라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 회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이 회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드는 좀 개발하는 쪽으로 갔었죠. 나는 그러면 오히려 반사익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대부분 보다 보니까 제약 쪽들 강세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뭐 제약 의약품 관세도 나오긴 하겠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 일단 몰리네요. 그런 쪽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쪽도 눈길이 간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멜세라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DNT 파마텍과 함께 미국의 파트너사 쪽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죠. 어제 28%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 봐야 될 비만 치료제 쪽은 D&D 파마텍 뭐 이런 정도로 예. 페트론 기다려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바이오 쪽은 네, 바이오는 또 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결정된 게 뭔가 확실하게 좀 가야 될 게 없네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은 일단 한국 증시 뭐 거의 MSCI보다 시중지수 분위기랑 같이 봤을 때 야간 선물 0.3% 그렇게 되면은 약간 한 10포인트도 안 움직이겠죠 상승폭이.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강보합권 출발하면서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가냐 볼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걸리는 자리가 여기죠. 2480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일단 저항일 것 같고 2480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가 단기적인 저항일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는 이제 강한 지지권이 있는데요. 지금 2435, 2430선 그러니까 밑으로는
여기 나왔던 여기 갭과 여기 갭 사이에서 일단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얘는 저기서 1430선 이렇게 딱 대기하면서 일단 눈치 보기 들어갔는데 요 이상으로 들어간다. 예. 저라면 현금 비중을 더 늘릴 것 같습니다. 더 늘릴 거고 지금도 올라오는 종목들 흐름들마다 조금씩 더 챙길 거 챙겨가요. 그게 챙겨가는 거죠. 급락할 때는 예 변동성 다 돌아섰어요. 그때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체크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쭉 보게 되면은 보수적 관리, 현금 비중 이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대요. 네, 그리고 또 오, 예, 또 채널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마음 쫄았던 거 주가가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았어. 이제 V자로 계속 주가 올라갈까요? 노노노. 여기서부터는 2,500부터 좀 저항대가 또 많아요. 이렇게 저항 계속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훨씬 더 좀씩 들어왔다가 삐질삐질 거리다가 다시 밀린다. 그럼 그때 또 대응하면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1기 때 꼭 기억을 해보시고 변덕이 그들은 또 그냥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변덕 심한 노인네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대응을 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항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가시는 게 더 건강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잔잔발이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장에서 변동성을 이용하고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몸으로 겪어왔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대응하겠다라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리고 맞추면 그냥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지 제가 했지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간의 종목들 동향들 볼까요? 네. 또 오늘은 섹터가 어디로 바뀔까 보다 보니까 관주 또 이제 다시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하면서 또 거의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관주 쪽들 얘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동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동양철권 이런 건 많이 올랐었죠. 음, 동양철권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신스틸 이런 것들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철강 중소형 쪽들이 오늘 또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갭이 세게 나온다.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갭 세게 나왔을 때는 그냥 쭉 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죽였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럼 보시고 적어도 저희는 9시 13분을 보지만 9시 반 쪽까지 잘 지지해서 버티는지 보고 그다음에 터널 때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또 같이 보시고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 쪽에서 테마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들은 약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는 좀 다들 밀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인물 테마 밀리고 있고 게다가 또 지역 화폐 테마 밀리고 있고 또 또 AI 일자리 취업 이런 것들 다 좀 밀리네요. 살살살 밀립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응은 새로운 정책적인 게 뭐 없을까라고 해서 AI 얘기했었으면은 AI 가지고 막 또 얘기 나오는 것들 이거는 일단 한단계 레벨업 됐죠. 여기서 쫓아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쪽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AI 하면서 또 그 퓨리오사 AI 가서 그 전 대표가 들고 있던 게 NPU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 관련된 쪽들이 움직이나 싶었는데 반도체가 강했었다고 하게 되면 요거 부각받으면서 마구 올라갔었겠죠. 무슨 그 팹리스 업체들부터 어부부 반도체, 리노고, 미노고같이 이런 것들 약간 느낌은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움직이면서 다갔을 텐데 이게 지금 아니다 보니까 주춤하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 쪽들은 뉴스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보다 여당보다는 야당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또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으로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과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답안지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짧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한마디로 유효성 입증을 못했다. 망했습니다. 좀
예,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주가 하한가 들어갔고 여기서 BBT 877 예, 범용 뭐 이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BBT 877 요게 폐 섬유증, 폐 경섬유증 예, 그러니까 폐가 굳어지는 거 이쪽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했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전됐던 쪽들이 리가캠 쪽이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쪽에 걸 이전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리가캠 바이오가 시간으로 같이 5, 6%쫙 빠지다가 종가는 조금 많이 돌려놨어요. 오늘 약간 변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단기 충격 나왔는데 그게 어느 부분 쪽에서 좀 지지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시간으로 나왔던 거 시간회가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죠. 이런 거는 이제 주의할 볼 필요가 있어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급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넥스티 여기서 자리가 딱 어제 지금 저가 부분을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96,000원인데 어제 보니까 시가 나왔던 장중에 11%대 95,000원대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를 찍었다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갖고 계시면은 불안하죠. 어는 건 맞겠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서 테스트가 장중에 나올 수 있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보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리가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한 10만 3천 원대 그러니까 어제 끝난 때가 여기입니다. 10만 3천 원대 여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도 해볼 수 있는 한계일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6천 원대 시작하느냐 3천 원대 시작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높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아 장반 입장으로서 단타 한 2, 3%짜리 되나 그런 것. 근데 이런 단타는 솔직히 물량을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시총 1,000억대, 2,000억대짜리는 많이 못 들어가요. 솔직히 이거 막 움직이면서 빨리 팍팍 움직이는데 호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물량을 좀 크게 단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내가 오늘 벌어야 될 약간 목표치가 있었다 그러면 한 번에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변동성 터지는 거 이거 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바이오 쪽들 나머지가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아마 좀 소화하고 움직이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바이오주가 혹시나 리아캡이 약하면서 나머지 쪽들이 주춤했다가 다시 튀어나가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 보면서 바이오 쪽들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렵게 또 이제 타이밍 잡는 것 어렵습니다. 자, 잘 또 눈여겨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일단은 지금 어, 어제 나왔던 섹터들과 함께 동향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지금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솔트룩스 두 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는데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료 AI도 동참을 한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꼭 체크해야 될 게 정부 납품했던 정부의 납품했던 이력들과 함께 성과가 좀 실적 좀 나왔어야죠. 정부 쪽으로 대정부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과 함께 거기서 AI가 결부돼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쪽들로 좀 찾아보면서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뭐 영원한 테마죠. 그런 쪽에서 IMO 규제가 불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톤당 퍼스트 티어 100달러, 380달러 이렇게 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박 교체가 빨라지겠다. 쪽으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다들 바빠요. 지금 뭐 독일, 한국 같은 경우는 3년치 차 있고 중국마저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엔진부터 바꾸자. 그러면 엔진 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엔진과 관련된 엔진 부품주 아직 덜 갔습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엔진 쪽에서 그러면 새로운 연료 쪽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운반선들 그 탱커들 좀 강하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탱커의 강자 뭐 세진중공업 이거 고생고생하다 여기까지 올랐어요. 막 또 주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쫓아갈 자리는 아닙니다. 네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엔진 업체들 또 강하고 거기다가 또 AM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유 우리가 선박 수리 좀 이거 애프터 서비스 좀 해주겠어요? 라고 애프터 마켓의 강자 예,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간 모습들이죠. 이렇게 다 봐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 관련 쪽은 그냥 예 그냥 그렇습니다. LG노텍 비롯해서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신고가 중 특징주 쪽으로는 네 저희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있네요. ABL 바이오, HD 현대 마린 엔진, 한국카본
네, 브라보. 예. 그래도 에어클래스에서 끌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있다라는 쪽에서 뭐 예,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네요. 저거는 예, 뭐 배당주로도 되고 아무튼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노려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쪽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펀드 쪽에서는 일단은 동양들이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산대요. 오라. 예. 지금 이쪽도 전력기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차원 쪽에서 AI 육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될까 싶긴 한데 무거워요. 근데 그래도 잘 찾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마린 엔진, 예, 또 한화 엔진 다 들어오네요. 마린 솔루션 예, 다 들어오고 있고 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무겁지만 KTNG 같은 경우는 슥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한국전력 이런 것들 공기업들인데 변화가 좀 들어온 것들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실리콘도 열심히 매매 들어온 것 같네요. 이런 쪽인 것 같고 그 밖에 삼지엔트 데브시스터즈 이런 것들은 IP 가지고 활용하는 회사들이죠. 데브시스터즈 요거 눈길이 갑니다. 이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메디톡스, 원텍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적 우리도 뭐 챙긴다고 하는데 GNC에너지 무시 못하죠. 이것도 안 비쌉니다. 주가가 올랐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 봐야 될 것 같고 ABL,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다 오스코텍까지 오스코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단은 바이오가 강세로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분위기들 좀 체크해 봤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올랐지만은 음봉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오늘 들어올 때는 예, 그냥 그렇고 추가로 강하게 들어와서 저항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냥 살짝 끼고 좀만 더 이러지 마시고요. 예, 조금 숨 돌릴 거 챙기고 적금을 늘려서 그 다음에 다음 변동성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전략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또 화요일 내일은 또 수요일 파워시황에서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변화와 함께 보도록 하는데 그냥 가시지 마세요.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용 괜찮네. 계속 봐야겠네.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얘기들 집에 빵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